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 여행하는 모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 디테일 버전을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또 이 주제를 원하시는 선생님들, 러버스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숫자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리딩을 할 거고요. 끌리시는 카드 골라주셔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 리딩을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분들은 지금 좀 멀어져 계신 분들일 확률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만약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에 감추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명백하게 다른 생각 또는 가치관 같은 것이 있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번 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1번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끝간데 없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감정에서는 뭔가 문제가 없어요. 1번 분이라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연인이고 싶은 대상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보여져요. 이거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 어려운 관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관계일 때도 이런 리딩이 가능하거든요. 상대방 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1번 분과의 관계에서 내면으로서는 연인이고 싶다라는 거죠. 연인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꿈을 꾼다 라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뭐 만났다가 헤어진 분들도 가능하겠고, 만날 수 없는 관계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연인인 관계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 가치관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끌어안고 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먼저 저는 좀 강력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매우 어려운 관계일 확률이 높겠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 이유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 분은 상당히 두 개의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1번 분과 거의 가족에 준하는 가족 같은 관계, 진짜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제 너는 나를 놓아주고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놓아버려라 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번 분을 데리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해서 이 사람은 뭔가 지금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뭔가 항상 마음속에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이별할 수도 있다는 잠재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힘든 관계인데도 이 사람의 마음은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연인에 준하는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운명적인 감정이거든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맺어지길 바라기도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갖게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끼시는가. 근데 어렵게 느끼는 것도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완성되는, 함께하는, 맺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극강의 어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감정은 이미 같이 살고 있다. 약혼 인게이지먼트의 카드가 있죠. 뭐 약혼에 준하는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대체 뭐가 이렇게 두 사람을 맺어지기 어렵게 만드는가? 대체 이 간극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또 추가 카드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또 슈퍼 디테일 리딩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카드를 뽑아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속 시원하게 1번 분한테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1번 분도 다 듣지 못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성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이렇게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나 진짜 죽도록 힘들고 너무 잠도 못 자겠고 너무 괴롭다. 예, 이 관계는 정말 완성하고 싶은 관계인데 우리 둘만의 관계로 오롯이 완성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속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깊이 묻어두는 거죠. 이성적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관계가 다소 어중뛰중하거나 뭔가 좀 어중간한 관계, 뭔가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관계라든지 그러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결혼까지 가다가 엎어졌거나 이렇게 뭐 미완의 상태,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있었을 거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 관계에서 우리 1번 분 또는 뭐 여자분 쪽에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봤을 때는 우리 1번 분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사유는 내가 너를 붙잡고 더 흔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나쁜 짓이다.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성적인 선택을 한 상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말하지 않고 묻어놓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완성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꿈에 불과하고 나는 물론 상대방 분은 물론 그런 상상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두 사람의 결합, 결속, 가족관계에 준하는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라면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오롯이 1번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이 관계, 이 벌어진 간극을 메우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물론 너랑 가족이 되고 싶지. 그치만 이게 mother wounds라는 카드가 있는데 어머니, 뭐 실제로 원가족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여성성의 훼손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랑 가족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당연히 있지. 그치만 이런 몽글몽글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너에게 못할 짓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난 이성적으로 너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을 닫았다 라는 게 이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황에 딱 맞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약하자면 상대방 분은 마음, 감정과 이성 중에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어서 라기보다는 1번 힘들게 하기 싫어서 라고 봐요. 1번을 흔들어서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옳지 않다. 1번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멀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1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저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단순히 그냥 호감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꽤 깊이 있는, 상당히 꽤 깊이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꾹꾹 숨기고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1번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 1번을 위해서 그게 맞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1번 분이랑 그냥 연인 놀이라고 할까요? 그냥 감정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도 상대방 분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확률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소 미완의 관계로 끝이나 보여지지만 이거는 뭐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더 원하는 완성 단계가 있다면 현재가 미완 가능성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가능태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해서 저는 상대방 분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 이 위태로운 관계를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이분은 1번 분을 위한 선택을 하실 분인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상대방 분은 1번 분 때문에 상당히 소가리를 하는 중이고, 1번 분에게 마음이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깊이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은 되게 순수한 애정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1번 분들 대체 어떤 분들이신가요? 당신들은 어떤 관계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향후 리딩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1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 디테일한 리딩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짧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네, 1번 분들 조금 심각한 상대방 분의 마음이어가지고 농담을 할 때는 아닌데 1번 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올려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2번 분들 너무 좋은데요. 상대방 분과 함께 계신 분들이든 멀어져 계신 분들이든 암튼 너무 좋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보면 이 2번 분들과 현재 관계보다 더 딥한 관계, 한 단계 더 상승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대방 분들은 2번 분이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좀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느낌이 있고 또 상당히 꽂혀있는 느낌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더 나은 관계로 가고 싶고 그 관계는 되게 완전 무결한, 완성된 형태, 뭔가 그런 관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상당히 큰 분이에요, 상대방 분이. 상대방 분은 만약에 조금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면 2번 분을 기꺼이 기다리는 느낌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대방 분은 이제 2번 분과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충만한 상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섹슈얼한 부분들도 굉장히 꽂혀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은 2번 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이성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이분은 자신이 2번 분께 확실하게 다가갈 또는 두 사람의 미래로 나아갈 만한 기회를 잡고 싶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해서 이분은 두 사람이 단순히 막 그냥 만나서 그냥 연애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연애가 아닌 연애는 뭘까요? 뭔가 좀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1번 분 같은 경우는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왜 이래요를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2번 분 같은 경우는 감정과 결론에 갭이 없어요. 해서 저는 다른 것들을 뽑았어요. 좀 더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뽑았는데 먼저 이 사람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다림의 에너지가 있는가? 왜 이 뭔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완결된 풍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거는 함께 계신 분들이든 멀어지신 분들이든 이 사람이 현재 좀 애쓰고 노력하고 수련하고 지금 상황보다 발전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 그 난관들,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내가 매우 노력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이렇게 쌍방, 함께 불타오를 수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해 이런 문제들, 난관들을 극복하는 노력, 수련, 뭐 돈을 벌고 있던지 공부를 하고 있던지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태도만 봐도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일단 강해서 갑자기 목소리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해서 이제 상대방 분한테 그러면 대체 2번 분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두 사람이 상당히 현실과의 다툼이라든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힘들어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나셨을 경우일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환했고 그래서 난 너랑 있으면 너랑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되게 용감해질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보여지고요. 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본다면 저는 이 상대방 분이 2번 분을 자기 자신과 에너지가 비등비등한 사람으로 봤을 확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대방 분이
성격 보통 아닐 것 같거든요. 되게 강하다. 또는 막 사주상 토가 많다. 또는 고집이 강하다.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막 금의 성향이 강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스타일들은 자기 고집 생각이나 스탠스를 잘 안 바꾸죠.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 아, 나도 장난 아닌데, 나도 참 강한 사람인데, 이번도 보통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라면, 나를 감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 서로 뭔가, 공진하고, 길항하면서, 감정을 교류하고, 이 세상, 이 거친 한 세상 함께 나아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연애적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 꽂힌 적이 없는데, 너는 내가 좀, 나랑 만나면 우리가 함께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들, 메시지 카드도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번 분은 진짜 특별해요, 이 사람한테. 이때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 같은 에너지, 너 같은 이 강한 기운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를 만난 걸로도 이미 너무 만족하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너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은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존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아까 비등비등한 에너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너를 이길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너를 다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자신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건 결코 2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라고 또 오해를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자기 인생, 자기 삶, 노력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번 분과 관계적 상승을 위해서, 풍요롭고 완전한 상태를 위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노력하고 있는 다소 고집스럽고 강한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슈퍼 디테일 리딩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도 짧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데, 네, 노력했습니다. 이번 분은 특히 상당히 밝고 진취적이며, 상대방 분이 보통 뚝심을 가진 분이 아니다. 우리 이번 분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은 흔치 않다. 네, 세다,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도 좀 희망을 품고 상대방 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는지 또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해서 오는지 등등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골라주신 분, 상대방 분의 속마음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 분, 3번 분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일단 두 분 사이에는 일단 장애물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껴요. 두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을 요하는 관계로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은 지금도 우리 3번 분을 굉장히 축복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고 또 그리워한다. 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 분이 참 아름다운 모습, 3번 분이 나에게 3번이 나한테 오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되게 그리워하고 행복하게 함께했던 한때를 그리워한다. 또는 우리 3번 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워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딱 시작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패배감, 곤란함, 조금 열등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는데,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뭔가 좀 공통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 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관계가 지금 함께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뭔가 두 사람만의 어떤 난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도 멈추고 가다가도 멈추게 되는 어떠한 분명한 난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조건적인 차이, 성향적인 차이 또는 조건적인 차이로 여기서는 읽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3번 분이 우리 상대방 분께 너무 축복이라는 카드가 지금 두 장이 동시에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으로 받고 얘는 생각으로 받거든요.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가 느낌으로든지 내 직감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머리로 생각해봐도 너같이 아름답고 나에게 운명적인 느낌을 준 사람이 없었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분이란 존재가 이 상대방 분께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좀 상당한 난관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해서 나는 우리 관계에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는 이 작은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관계가 되는 그런 순간을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인내하겠다.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인내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3번 분께 계속 이 미래가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이 쌓여가요. 마음이 계속 나아간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근데 상대방 분이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3번 분들이라면 그분은 가고 있지만 이걸 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상당히 곤란하다. 뭔가 실패한 느낌, 뭔가 잘못된 느낌, 이런 괴로움이 좀 있죠. 이거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상대방 분이 3번 분께 뭔가 말실수를 했다. 혹은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멈춰 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뭔가 3번 분께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계가 상당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수련해야 된다. 좀 더 연습해야 된다. 좀 더 뭔가
발전시켜야 된다. 지금은 아직은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 그러면 뭔가 이렇게 깝깝한 어떤 장애물도 있고 노력도 많이 요구하는데 왜 3번 분이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3번 분은 누가 막 칭찬한다고 덥석덥석 무는 분도 아니고 좀 겸손한 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현재 상황, 내가 가진 것, 나의 입장, 어떤 이런 주변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분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 3번 분은 후자예요. 3번 분은 뭔가 누가 뭔가 친절이나 호의를 베푼다고 덥석덥석 받는 분도 아니고 뭔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3번 분이 뭐 상당한 능력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좀 일어서고 싶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요런 되게 귀여운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또 결론적으로 우리 3번 분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또 베풀 줄도 알고 또 나눠줄 줄도 아는 사람이면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보면서 되게 모성애 또는 부성애 이런 걸 느끼셨을 확률이 있어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3번 분은 상대방 분이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면서 쉬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주도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번 분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던 간에 3번 분은 누군가한테 뭐 유산을 상속받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뭐 낙하산으로 뭔가를 해준다 이런 걸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오롯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되게 아직은 약한 상태일 수 있고 아직은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3번 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스스로 아직 쟁취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여성성 또는 부성애, 모성애 같은 걸 느끼게 한다. 그런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을 상당히 좀 지조 있는 인물로 볼 확률이 높아요. 지조 있고 이 사람의 어떤 능력에 비해서 3번 분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어른스러운 여성이다. 어른스러운 사람이다에 가까운 거죠. 그런 어른미, 되게 성숙미를 좀 느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상대방 분은 3번 분께. 상대방 분은 사실 자기는 자기가 속한 문화권,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가 타고난 어떤 뭐 가족 분위기 등등 자신의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입장이나 상식, 의견들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해요.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한계를, 자신을 한정짓는 그런 사회적 바운더리, 경계를 스스로 좀 극복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의견들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스스로 좀 그런 걸 극복해보고 싶다. 그런 한계를 깨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너무 그립다. 3번이 너무 그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거, 뭐 돈을 버는 거,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상대방 분이 분명히 3번 분께 가기가 어려운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제약, 장애물이 있는데
3번 분을 상당히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고자 하며 열일하고 있다.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분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쟁취하고 자기의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아무의 호의나 덥석덥석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나에게 운명 같은 매력을 가진 3번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장애가 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거친 생각과 위험한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해서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그리워하며 자기 인생 열심히 살면서 자신의 틀을 깨고 올 때까지 우리 3번 분도 자신의 삶의 어떤 리미트, 한계를 깨고 상대방 분께 나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슈퍼 디테일 리딩 노력해봤는데 마음에 드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상대방 분, 현재 4번 분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일단 이분들은 우리 4번 분들과 멀어져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간에 여전히 4번 분에 대한 어떤 불타는 마음이 느껴져요.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고 이 감정이라든지 욕구도 넘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4번 분에 대한 감정과 욕구가 여전히 역동하고 있다. 현재 역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번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예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는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의미만 가진 카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산화비, 네, 꾸밀비, 또 얘는 보면은 뭔가 잊기 어려운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또는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들도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관계는 여기 또 트윈 플레임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믿음과는 또 무관하게 이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나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잘 된다. 이렇게 쉬운 관계는 아니죠. 트윈 플레임이라는 거는. 그쵸. 체이서가 있고요. 러너가 있고요.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붙잡으려는 사람, 또 이 체이서와 러너가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쫓기면서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영혼의 쌍둥이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고 서로를 발견하여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 sou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또 운명 카드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운명적인 느낌을 필연적으로 4번 분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인데 이분은 4번 분을 자기 삶에서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의 어떤 치유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번 분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행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쉽지 않게 느껴질 확률이 높아요. 이분에게는 4번 분이 되게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미스테리어스, unclear, 명확하지 않다, 알 수 없다 라는 것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4번 분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사람이고 4번 분이 진정으로 뭔가 자신에게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4번은 나한테 뭘 하는 중일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난 정말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우리 관계가 뭔지 대체 이게 뭘까, 어떤 퀘스천 마크 그 자체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강한 운명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게 또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은 내가 뭐 어떠한 뭔가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분을 보다 보면은 4번 분이 뭐 다른 사람 만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질투가 심하게 날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4번 분에게 좀 이끌리는 것들은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으며 계속해서 그냥 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좀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내 가슴 속에 이 답답한 울분, 하지 못한 말을 터뜨리고 싶고 뭔가 열정적으로 두 사람이 소통하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불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속에 있는 말도 다 못하는 답답한 상태고 또는 막 열불이 나고 그쵸? 이 관계의 어떤 현재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운명이 우리를 막 휘두르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운명을 신뢰한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주를 믿는가? 우주가 내 편임을 믿는가? 운명이 내 편임을 믿는가? 운명이 나를 위해 움직여주고 있다는 걸 믿는가? 운명은 아니면 운명은 장난을 치는가? 운명이 나에게 장난을 치거나 뭔가 나를 아이러니한 우주를 펼쳐주는가? 이거는 내가 이 세상과 우주와 이 자연과 뭐 신이든 뭐 믿는 종교가 있다면 내가 절대적인 무언가 혹은 운명이라는 것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인데, 상대방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큰 어떤 흐름이란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내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우리를 흔들고 휘두르고 가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면 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는 그냥 너랑 불타오르고 싶다. 그런 욕구가 넘친다. 요즘 샘솟고 있다. 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이끌린단 말이죠. 4번 분의 존재에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4번 분과. 그래서 님은 뭔가 이 운명이 만약에 당신의 편이 아니라면 당신이 4번 분과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슈퍼 디테일 리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하늘에 맡겼다. 여기서 또 운명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는다고 이 관계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굴레를 벗어나서 뜨거워지고 싶은 거예요. 4번 분과.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뜻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하늘에 맡겼고, 사실 난 나에게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면 계획은 없어요. 그치만 나에게 욕구는 있을 수 있잖아. 내 욕구가 뭐냐? 나는 4번을 흔들고 싶고 4번을 이렇게 끌어안고 싶다. 4번을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4번이 어디 못 가게 하고 싶다. 나한테 매여 있게 하고 싶다. 내 곁에 머무르게 하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결론은 함께 하고 싶다죠.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4번은 이제 나를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 네. 4번은 이제 이미 뭐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며 뭐 성공할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4번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난 그런 4번을 잡고 싶다.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런 욕망이 있다.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받아들였어. 그치만 나한테 뭘 원하냐고 묻는다면 옆에 두고 싶고 4번을 흔들고 묶어두고 싶은데 4번은 그런 나를 떠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은 매우 적극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가지고 있는 어떤 뜨거움에 비해서. 뭔가 4번이 딴 사람 만난다는 상상만 해도 저희 막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오를 것 같고, 네. 그런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욕정이 있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4번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참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럴 수만 있다면 하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다면 우린 함께 지금의 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뜨거워질 수 있을 텐데,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로 돌아와 보면 이 사람은 난 모르겠다가 나오죠. 모르겠는데 확실한 게 있다면 이건 그냥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인 운명적인 관계다. 그래, 나는 너로부터 너와의 만남으로 많이 치유되고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만남 자체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내가 4번을 발견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4번이 내 곁에 머무르는지 머무르지 않는지는 4번 또는 운명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나는 4번을 내 곁에 두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그래서 내가 4번을 붙잡고도 싶지만 사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4번에게 마음이 아직 뜨겁다, 현재 뜨겁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네, 4번분 지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관계성의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향후 리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번분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짧게라도 클로징을 찍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야심한 밤이고요. 연휴가 끝났어요. 기나긴 연휴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간 평소보다 자주 찍어 올렸죠. 매우 노력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속마음 디테일 버전을 한번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길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드릴 말씀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엽서를 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네의 수련이죠. 수련 연작 중 하나죠. 얘는 또 이제 모네의 파라솔, 양산을 든 여인. 첫 번째 부인이었나?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미할리 폰치치라는 작가의 로맨틱 엔카운터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게 푸시케고 에로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핸드폰 저기 뭐야? 여기 없구나.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립톡이 얘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너무 예뻐서 케이스 뮤지엄 제품을 쓰고 있는데 몇 년째. 근데 제가 얘가 알고 보니까 푸시케랑 에로스가 아니고 얘 에로스인 줄 알았던 이분이 악마라는 거를 최근에 그림 설명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게 침실에서 이제 막 침대를 빠져나온 여자랑 날개단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랑 뜨거운 해오의 키스를 하고 있길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또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악마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신이 벌을 내려가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얘를 푸시케랑 에로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악마였다. 큐피트가 아니고 악마였다라는 것이 뭔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2년 만에 알게 됐다. 그리고 얘는 제가
예쁜 이불을 샀는데 바다거든요. 이불이 바다예요. 너무 예쁜데 제주도의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이불이 고민형 처리가 그 이불이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이불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블랭킷이 대형 블랭킷, 키 160인 저를 넉넉히 감싸고 남는 대형 블랭킷인데 저걸 샀더니 얘가 딸려왔어요. 슬립 타이트 오브젝트 라는 회사에 에서 보내준 아주 목 기운이 가득한 엽서입니다. 최유리의 숲이 떠오르네요. 숲이란 노래가 떠오르고, 그쵸. 얘는 되게 수 기운이 가득하고, 모네 그림이 좀 다 그렇지만 수 기운이 가득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엽서들을 가지고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조금 있으면 1만 명 러버스님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두구두구.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 어떤 걸 하지? 선물은 사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조만간 진짜로 라이브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왜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을 잊었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심신이 약간 고단했던 게 있어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서 라이브는 사실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든답니다. 그래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악플도 심심찮게 달린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보이게 샥샥 빠르게 가려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슬픈 리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빠릿빠릿하게 지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의외로 타격감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한데?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6,000명 정도 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를 일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 모르고 구독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채널 초창기에 사적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1000명대부터 한 5000명대까지 되게 사적인 얘기도 많이 쓰고 커뮤니티에도 쓰고 클로징 오프닝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털면 누군지 나올 판이어가지고 웬만큼 저랑 이제 일로 겹쳐 있으신 분들, 사회적 관계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다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제 사생활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저랑 엮여 있는 분들 얘기들도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얘기도 쉽게 할 수 없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뺏겼어요. 근데 아니 뭐 지인이면서 또 러버스님이기도 한 분들한테 듣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필연적인 흐름이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막 1000명대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젠가는 10,000명이 되는 날도 오겠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0명 넘어갈 때 강의 나갔는데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셨을 때도 카페에서 혹시 모부님 아니세요? 라고 했던 분들이라든지 하셨을 때도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엄청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는 좀 진짜 조심해야겠다. 내가 너무 조심성 없이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너무 긴 시간 조심성이 없었는데 이 생각을 왜 이때까지 못했지? 한 5,000명대 이미 했었어야 됐던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좀 사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초창기 영상 몇 개지? 한 60개인가를 회원 공개로 돌렸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멤버십을 안 하고 있어서 회원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이 없는데 뭔가 요청이 있으시거나 또는 뭔가 앞으로 방향성이 생긴다면 회원 공개로는 둘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못 지우는 이유는 그때 라이브 할 때, 그때 영상 올렸을 때 채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컨텐츠가 저만의 것은 아닌 거거든요.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막 삭제해버릴 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카이빙 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이 묻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회원 공개를 해놨는데 어떻게 뭔가 요청이 있으시거나 뭔가 제안? 어떤 좋은 방향성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도 좀 보호하고 제 주변도 좀 보호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의 추억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제가 회원 공개를 만들어 놨어요. 라고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서 클로징까지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또 추억이 담겨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찾아봤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네? 이러시면 당황하실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커뮤니티에도 한번 써야겠네요. 그쵸? 그렇답니다. 제가 뭔가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혼자 영상을 찍었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찍었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느끼셨고 어떤 감정이었고 뭐가 좋았고 뭐가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그럼 알려주시면 클리어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그런 거를 눈치가 빠릿빠릿하게 알아채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되게 진지하게 막 뭘 작업하는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사회성을 아직 길러가고 있는 한참 사회성이 길러지고 있는 40대여가지고 그런 댓글들이 되게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나긴 클로징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의 나날들의 가장 원하는 그림을 반복해서 상상하며 포커싱하고 이루어 나가는 날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아마 이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바로는 설날부터 진짜 새해
나에게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뭐 이런 걸 할 것 같거든요. 우리 현재 차크라 에너지도 리딩해 보고 예, 중요한 요소죠. 삶과 사랑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또 이제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방법론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라이브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전 정말 고민이 많네요. 네, 그래서 고민은 많은데 문제는 제의가 아니고 대문자 P예요. 그래서 그날 영감과 계시가 내려오는 대로 활동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올해는 조금 제의를 조금 추가해보고 싶다. P가 제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지만 일적으로는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임해보자. 계획도 좀 세워보자. 예, 모든 걸 영감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잘 아시는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타로 모브는 저 모브의 100% 순도 100% 영감으로 이루어진 채널로서 계획이 없고 네,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때그때 오늘 이거다. 이 꽂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어떤 마음 상태, 에너지 상태, 이 영혼의 어떤 경도 이런 걸 보고 그 리딩을 하기 적합한지를 잘 느껴본 다음에 찍거든요. 기계적으로 찍지 못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취미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만큼 진심인 게 또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굉장히 사적으로 그리고 저의 필링과 저의 영혼과 감성을 때려 부은 곳이기 때문에 항시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조금 제의를 추가해보자. 제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도 긴 클로징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댓글은 힘이 된답니다. 좋은 밤, 좋은 낮, 좋은 하루 되세요.